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드셔왔던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이 몸에 나쁠 리가 있나요? 자연에서 온 음식인데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나이가 들수록 독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만 되면 과일을 드시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가쁨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그 원인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과일 좀 많이 먹었을 뿐인데요.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콩팥이 망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신호 없이 기능이 떨어지다가 어느 날 검사 결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60세 이후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들. 둘째, 지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와주는 착한 과일들. 셋째,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과일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그리고 남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이후 냉장고에서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셔야 왜 어떤 과일은 위험하고 어떤 과일은 살리는 음식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허리 뒤쪽, 등 양옆에 주먹만한 크기로 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180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치면 하루에 90병 분량이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도 콩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혈액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콩팥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와 같다고요. 정수기가 수돗물 속 불순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듯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 과도한 전해질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물맛이 변하고 결국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콩팥의 필터는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들어있는데 한쪽 콩팥에 약 100만 개, 2개를 합치면 2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사구체들이 촘촘한 그물처럼 혈액을 걸러내는데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간이나 피부처럼 회복되는 장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콩팥은 버티는 장기입니다. 망가져도 말이 없고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면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콩팥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혹사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과일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콩팥이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왜 더 빨라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게 무너지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콩팥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수치를 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검사지를 내미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을 보면 이미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미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이후의 목표는 회복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들은 아주 애매합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눈이 자주 붓는다든지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진다든지 소변색이 탁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지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어제 좀 짜게 먹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신호들이 바로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약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도 없고 음식으로 기적처럼 회복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투석이나 이식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생활 속 선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특히 60세 이후에 콩팥이 더 빠르게 지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같은 과일이라도 젊을 때와 지금이 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이후에 나오는 과일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리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지만 동시에 가장 모르고 계셨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같은 과일을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콩팥이 겪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콩팥의 기능은 30세 전후를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1% 정도씩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소는 10년, 20년이 쌓이면서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콩팥의 여과 능력은 젊을 때보다 눈에 띄게 떨어져 있고 혈류량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입니다. 젊은 콩팥은 음식으로 들어온 칼륨을 빠르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몇 개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서 이 칼륨 배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칼륨이 조금씩 쌓이는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끝이 저릿저릿해지고 입술 주변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어르신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더 위험합니다. 더우니까 수분이 많고 달콤한 과일을 자주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콩팥은 이미 지쳐 있고 칼륨과 수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몸은 버티고 있지만 콩팥은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분들, 즉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특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매일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콩팥이 이미 정상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당뇨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지만 동시에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혈액 속 당분이 많아지면 콩팥 안의 사구체가 끈적한 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필터가 점점 두꺼워지고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여과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일수록 콩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항상 강한 압력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압력이 지속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콩팥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한 채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바로 약입니다. 특히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약 자체로는 꼭 필요한 치료지만 여기에 칼륨이 많은 과일까지 더해지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약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이유 없이 몸이 이상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과일을 자주 드시고 수분 섭취를 과일로 대신하시는 습관이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지만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집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과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과일들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 여름에 꼭 먹어야 한다고 믿고 계시지만 콩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참외와 바나나입니다. 먼저 참외입니다. 여름철이면 냉장고에 항상 들어있는 과일이죠.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더위에 지친 몸을 살려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 대신 참외를 먹는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참외가 한 번에 많이 먹기 너무 쉬운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달고 시원하니까 한 조각, 두 조각 먹다 보면 어느새 한 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외 한 개에는 생각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여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그대로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참외의 껍질 바로 안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칼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 가까운 부분까지 싹싹 긁어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속살만 소량으로 드시고 절대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변비에 좋다, 근육 경련을 막아준다, 아침 에너지 보충에 좋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매일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섭취를 제한하라고 명확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기고 더 달고 부드러워질수록 칼륨이 우리 몸에 더 빠르고 쉽게 흡수됩니다. 게다가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도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중 부담이 되는 셈이죠. 실제로 아침마다 빵과 우유, 바나나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하시던 분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요.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참외와 바나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달고, 부드럽고, 많이 먹기 쉬우며 칼륨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합이 콩팥이 지친 노년기에는 가장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보다 더 교묘하게 콩팥을 힘들게 하는 과일들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외와 바나나가 많이 먹기 쉬운 고칼륨 과일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들은 형태를 바꾸는 순간 위험이 커지는 과일들입니다. 바로 토마토, 수박, 그리고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평소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항산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매일 토마토를 드시거나 더 건강해지기 위해 토마토 주스나 소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가공된 형태입니다. 생토마토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주스나 소스로 만들면 여러 개가 한 번에 농축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에는 토마토 4-5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산 성분도 많아 배출 과정에서 콩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라서 몸을 씻어주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많은 수분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콩팥은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박을 여러 조각 드시면 물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얼굴이나 발목이 붓고 심한 경우에는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박에도 칼륨이 적지 않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여러 개가 농축되어 있고 칼륨과 당분이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어서 먹는 과일과 달리 주스는 마시는 순간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콩팥이 처리할 틈도 없이 칼륨과 당이 몰려들면서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혈당까지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 세 과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농축되기 쉽고 흡수가 빠르며 건강을 위해 더 많이 섭취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콩팥이 지친 분들께는 조용히 문제를 키우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서는 콩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와주는 착한 과일들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이후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오히려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콩팥의 비교적 안전한 과일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둘째, 노폐물 배출을 돕는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콩팥이 모든 일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지친 콩팥에게는 휴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과일 5가지는 실제로 신장질환 관리 지침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선택으로 언급되는 과일들입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한 과일을 이것들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노폐물과 나트륨을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콩팥이 걸러야 할 일을 장이 먼저 도와주는 셈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과와 마찬가지로 펙틴이 풍부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수박처럼 물만 잔뜩 들어오는 과일이 아니라 청소 도구를 함께 들고 들어오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게다가 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도 있어 콩팥이 자극을 받았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콩팥 탓을 살리는 과일은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천천히 작용하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하지만 콩팥에는 비교적 안전한 과일들을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과와 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과일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달고 강한 과일이 아니라 몸에 천천히 스며드는 과일이 콩팥에는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나머지 3가지 착한 과일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딸기, 파인애플, 포도입니다. 먼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해서 당이 많을 것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딸기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낮고 칼륨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딸기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콩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콩팥이 이미 지쳐있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씻을 때는 꼭지를 떼지 말고 먼저 흐르는 물에 씻은 뒤 드시기 직전에 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7알에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을 드시고 나면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늘 바쁜데 이렇게 분해가 잘 된 상태로 들어오면 콩팥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많고 열 처리 과정에서 브로멜라인이 거의 파괴됩니다. 하루에 얇게 썬 2~3쪽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은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껍질이 진한 색일수록 이 성분이 풍부합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포도는 당분이 있으므로 과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5알에서 20알 정도로 제한하시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콩팥이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콩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일 섭취의 시간과 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좋은 과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의 종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과일이면 언제든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시간과 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먼저 가장 좋은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드시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은 아침 식사를 하신 뒤 약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미 위벽이 음식으로 보호되어 있고 혈당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며 소화기관이 충분히 끼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어 콩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콩팥이 약한 분들께 좋지 않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을 바로 드시면 과일 속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하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액이 갑자기 변합니다. 이때 콩팥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떠안게 되고 반복되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고 콩팥의 활동량도 낮 동안보다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콩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억지로 수분과 당, 칼륨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아무리 착한 과일이라도 하루 총량이 중요합니다. 콩팥을 보호하려면 하루 200g 이내, 종이컵 하나 정도의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한 번에 드시지 말고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절반은 오전, 절반은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콩팥은 작은 파도를 차분히 처리하듯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을 급하게 삼키면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리고
그만큼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시면 입안에서 이미 소화가 시작되어 콩팥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같은 과일이 콩팥을 괴롭히는 음식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과 약 복용 시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과일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큰 그림은 이미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함께 먹는 조합이나 약과의 관계를 모르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반드시 피하셔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과 우유,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과일을 우유나 요구르트에 갈아 스무디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산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위에서 뭉치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결국 이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부담이 다시 콩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또는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면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과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 속 특정 성분이 약을 분해하는 효소에 영향을 주어 약효가 과도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귤류 과일은 이런 상호작용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약물 독성에도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과일은 참외, 바나나, 토마토 주스, 수박,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반대로 콩팥에 부담을 덜 주고 도와주는 과일은 사과, 배, 딸기, 파인애플, 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일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잠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어떤 과일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10년 뒤에 콩팥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가족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신지,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검사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노력을 조금 더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